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쭈꾸미 구슬애기를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갑오징어 시즌이 이제 막 오픈하려고 해요. 지금 보니까 뭐 출조 나가는 선사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아직은 시기상으로는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갑오징어 시즌이 좀 작죠. 근데 제가 쭈꾸미 낚시는 9월 달에 한 많으면 4번, 적게는 한 2번 정도 하고 마는데, 올해는 쭈꾸미 낚시 지난번에 14일에 갔다 왔는데 그걸 끝으로 그만하려고요. 방법도 알려드리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갑오징어 시즌 본격적으로 올 10월 초순부터 본격적이죠. 9월 말부터 시작이 되긴 하는데 저도 언제 배를 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대가 큰 만큼 빠른 시일 안에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채비를 만들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찍은 걸 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뭐 저라도 질려서 안 보겠어. 설명 드릴 말씀은 거의 뭐 후반인 것 같고. 자, 이게 10호 줄입니다. 10호 나일론 10호. 근데 길이는 보시고 좀 각자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뭐 폰으로 찍는 거라서 좀 무대가 넓지도 않고 무대. 아무튼 그래서 컴팩트하게는 아니고 짧게 만들어 볼게요. 예도 드리면서 설명드려야 되니까. 자, 10호 기둥줄을 씁니다. 10호 기둥줄을 쓸 때는 이유는 이거예요. 원투용 채비 구슬. 12호도 있는데 굵기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자, 일단 원줄은, 낚싯줄은 굵으면 유속이 있을 때, 조류가 있을 때 많이 쓸려갑니다. 물발에 조류를 탄다고 하죠. 좀 많이 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얇은 걸 쓰는 게 좋은데, 이거를, 자, 저희 원투 때부터 사용하던 꼬질꼬질한 손바닥 태클박스. 이거 좀 원줄 10호를 쓸 때 슬립으로 찝어가지고 뭐 스토핑, 뭐 멈추는 뭐 이런 것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렇게 찝으면 약해지더라고요. 제가 챔질할 때 좀 격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해서 이거를 만들 때는 10호를 기둥줄로 만들 때는 채비 구슬로 중간을 멈추고 뭐 그런 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처음 시작할 때는 핀도레를 하나 묶어야 되겠죠. 이쪽을 원줄로 묶을 겁니다. 그러니까 핀도레가 상대적으로 클 필요는 없어요. 원줄하고만 묶이면 되니까. 그리고 가끔 격하게 챔질 하시다 보면 요 스냅 부분에 이 클립 부분이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냥 쑥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10호 정도면 갑오징어 낚시 하실 때 저는 쭈꾸미 낚시 16호로 하는 녀석이라 원줄이 굵어서, 근데 보통 한 14호부터 시작을 하시니까 10호 정도는 충분히 무게, 뭐 챔질 이런 거엔 버틸 겁니다. 자, 묶습니다. 뭐 그냥 묶지 마시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좀 일부러 좀 보여드릴게요. 전 아직 올챙이 쪽을, 지금도 올챙이지만 올챙이 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매듭 뭐 이런 거 하나조차도 좀 절실하더라고요. 뭐 감사하고. 그래서 그 올챙이 쪽 마음을 생각을 해서 꽈배기 매듭입니다. 묶어보겠습니다. 자, 고리에, 핀도레 그 도래 부분에 고리에 통과를 시키시고, 꽈배기 하나, 둘, 셋, 넷, 뭐 5번이 돼버렸네요. 아무튼 이 정도 4번, 5번 하시고, 원래 한 6번 이상 이렇게 하시는데, 낚싯줄이 얇을 때 한 10호 정도 되면 4번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꽈배기 하시고, 고리에, 낚싯줄 부분에 또 고리가 생겼죠. 이쪽으로 넣으십니다. 넣으시고, 자, 이쪽에 또 고리가 또 생겼습니다. 그죠? 이쪽으로 빼시는 거예요. 이름은 토속적이더라고요. 꽈배기 매듭. 아주 좋습니다. 전 뭐 루어꾼이 아니라서 원투꾼, 태생의 원투꾼이라 무슨 매듭마다 무슨 노트 묶고 뭐 힘줄 쇼크리도 하나 묶는데도 FG 노트, 미드 노트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전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꽈배기 매듭입니다. 꽈배기 매듭이고, 이걸 그냥 당겨주셔도 좋은데, 나일론은 스크래치에는 합사보다는 강합니다. 대신에 열에 약하니까 침을 바르신 게 현장에서 묶으시기도 그렇고 제일 좋은데, 제 침을 바르면 얼굴 노출은 뭐 둘째치고 좀 혐오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전 종이컵에 물을 떠왔어요. 예, 물을 한번 찍어주십니다. 찍어주시고 살짝 당겨주시면서 10호가 좀
굵은 낚싯줄이니까 미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당기셔도 되는데 좀 이렇게 됐죠. 자, 이 구불구불한 것만 하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당겨질 때, 밀려질 때 얼마나 많은 마찰이 있었는지 상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용하시는 데는 뭐 봉돌 추 밑에다 다르시면 그 뭐 무게 때문에 텐션, 팽팽한 감이 유지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마무리 하셨으면 저희 만능 커터 손톱깎이로 잘라주십니다. 자, 잘라주시고, 이게 길이는 참조만 하시고 길이는 개인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사실은 길이를 거의 1m? 80cm? 그 정도까지 합니다. 원투 할 때도, 외줄채비 할 때도 거의 1m 육박하게 했고. 왜냐, 중간에 지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 가지채비인데, 이 가지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위로 올라가면 원줄이 안 켜고, 밑으로 내려가면 봉돌보다 짧으면 봉돌을 잡고 있는 원줄만 켜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길이는 개인적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자, 이거 뭐 예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막 꽈배기가 막 생기죠. 이거는 여기 이 매듭에 설명드렸고, 한 번 통과시켰습니다. 말씀드리면서 한 번 통과시키면 밀려요. 그러니까 두 번, 그냥 구슬일 뿐인데 그냥 이렇게 매듭 하시듯이 하시면 두 번 정도면 안 밀립니다. 챔질에도 안 밀리고. 의구심이 생기시면 한 번 더 하세요. 근데 전 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핀도레를 연결하셔도 됩니다. 핀도레를 연결하셔도 되는데, 저는 있는 게 이게 있어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자, 빙글뱅글 구슬이라고 채비에 기둥줄을 통과시키는 부분이 있고 목줄을 통과시키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만들면서 작아서 클로즈업 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자, 채비에 기둥줄 통과시키는 이 구멍이 있습니다. 일단 통과시키고, 위로만 고정되면 안 되고 밑으로도 고정돼야 되니까 이걸 밑으로 구슬을 또 하나 끼워줍니다. 자, 구슬이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 슬리브가 있는데, 뭐 지난번에 용어를 말씀드렸죠. 슬리브 파이프인데, 파이프로 이쪽에 하셔서 찝으셔도 됩니다. 찝으셔도 되는데, 기둥줄이 10호면은 저는 제 경우엔 챔질에다 터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이게 전 지금 한 번만 묶었는데, 한 번만 묶을게요. 이거 뭐 두 번, 세 번 하셔도 되니까 하시는 방법은 뭐 굉장히 간단하니까. 자, 이 정도로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겠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밑에 핀도레를 또 달아주십니다. 핀도레는 이건 10호 정도 되는 사이즈고, 좀 큰 사이즈, 이건 8호 정도 되겠네요. 8호 정도 하시고 묶어주십니다. 자, 매듭 묶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후딱 묶을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고리에 있는 구멍, 이쪽에 새로 생긴 또 구멍 이쪽으로 통과시켜 주셔서 당기시기 전에 물 한번 찍으시고. 자, 됐죠? 하고 커터 하시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부분조차도 중간에 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저는 중간에 합니다. 이거 제가 시범 보여드리면서 잘못했는데, 저는 중간에 합니다. 자, 문제의 빙글뱅글 구슬, 요 구멍이 보이실지 모르겠네. 근데 여기에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이것도 호수별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이트에 보니까. 근데 저는 6호 정도를 쓰는데, 아쉽게도 6호가 잘 안 맞아요. 근데 얘니까 구멍이 맞는 걸로 할까요? 맞는 거 7호 나일론 줄 씁니다. 뭐 저렴한 거 나일론 줄 그냥 막 씁니다. 전 7호면 붕장어 서해권에서 가장 흔히 낚이는, 저는 사실 기른 건 다 무서워하는데 아무튼 안 하고 7자 아니면 캔커피 사이즈 미터급 다 드롭봉 됩니다. 7호 사이즈면. 그 왜 이렇게 굵게 쓰느냐, 넌 아는 녀석이. 자, 조금만 한 1분 정도만 말씀을 드릴까요? 원투는 캐스팅을 하면 원줄이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이 굉장히 깁니다. 그죠? 자, 이거 매듭을 잠깐만요.
매듭을 한번 지을게요. 자,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짓고, 자, 이렇게 당기시면 요 구멍에 걸려서 빠지지 않겠죠? 자, 묶으면서, 다른 걸 묶으면서 금방 드리던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애기만 연결할 거니까 핀더레는 작은 거, 다시 작은 거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길이는 알아서 조절들 하시고. 자, 아무튼 근데 원투는 바닷물에 수면에 잠긴 부분이 굉장히 길겠죠. 근데 그게 텐션 유지하신다고 하더라도 직선은 아닐 겁니다. 자, 입질이 와서 원투에 챔질을 하시면 그 늘어져 있던 부분이 펴지면서 합사에는 연신율이 없으니까 뭐 채비에 전달이 되면서 후킹이 되겠죠. 챔질을 하시면. 근데 그때 받는 그 가짓줄 7호 그 데미지와 선상 낚시는 수직으로 내립니다. 물론 잠겨 있는 부분 수심 20m, 30m 외연도권 가시면 40m 이상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거기 수중에 잠겨 있는 부분이 펴지면서 탁 바로 원투 같이 비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막 100m 이상 업어 던지시고 그때 받는 충격이랑 원줄이 늘어져 있을 때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에서 늘어져 있을 때 이거 너무 기네요.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한 건데 잘 됐습니다. 이거 묶으면서 다시 마저 설명드리면 되니까. 자, 그 부분에 받는 충격이랑 원투에서 받는 가지줄 그 목줄의 충격이랑 선상 낚시에서 받는 그 짧게 참질하는 그 받는 충격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뭐 차원이 다르다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5호를 제가 써봤어요. 그 나일론 원줄이 불량이었나? 뚝뚝 끊어지더라고요. 제 챔질을 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에 끊어진 게 아니고 선상 낚시는 저는 세보진 않았어요. 뭐 마리수가 쭈꾸미를 할 때는 한 뭐 500마리 잡으면 챔질 자체는 한 1000번 이상은 하는 것 같고 말씀드리면서 물을 안 담궜네요. 물 꼭 담그세요. 윤활유 그러니까 6호 이상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게 형태는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치울게요. 형태는 이렇게 됐는데 자, 애기가 있고 왜 가짓줄을 만드느냐. 갑오징어 낚시한다며 너. 예, 저 갑오징어 낚시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원줄에 연결되는 핀도레입니다. 그리고 줄을 달아볼게요. 바닷속이라고 상상을 하시고 자, 원줄 해당되는 부분을 고정을 해야 되겠네요. 컵 엎질러지는 거 아닌가? 자, 그리고 가짓줄 가지채비 갑오징어 한다며 왜 쭈꾸미랑 틀리게 하느냐. 쭈꾸미 낚시에서도 갑오징어가 가끔 나오는데 2단 채비 하시는 분들 나오시거나 저처럼 바닥에서 띄우시는 분들한테는 갑오징어가 종종 나옵니다. 뭐 아니어도 바닥에서 나올 때도 많고 정답은 없지만은 나름 생각한 거에 정답에 개인적인 정답에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면 자, 빙글뱅글 구슬이란 게 내가 채비를 했는데 굉장히 길은 것 같다. 길이 조절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한 번 더 묶을게요. 잘라버리고. 자, 짧아졌죠? 오직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거 빙글뱅글 구슬이란 거. 원래 갑오징어는 줄을 탄다 안 탄다 그 논란이 많으신데 그 시력은 사람 눈에 가까운 카메라 눈이라고 하니까 타겠죠. 아무래도 안 탄다 뭐 이렇게 단정 지으시기보다는 그런저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안 좋은 쪽이다. 그럼 수렴을 하셔서 나만의 방법을 만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찾아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채비 정렬이 이렇게 될 겁니다. 조류가 유속이 이렇게 있겠고 자, 애기를 달고 이쪽이 바닥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닥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닥이라고 하면 조류가 있으면 좀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물론 애기는 바닥과 수평으로 이렇게 화면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바닥과 수평으로 조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되겠죠. 가지채비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물속에서 가짜 미끼의 유형. 직접 다루셔도 돼요. 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직접 다루셔도 되고 오히려 입질 느끼실 때 초심이신 분들은 여기서 갑오징어가 턱 하고 탑니다.
작은 녀석들일수록 빨리 크려고 경험상 입질이 포악해요. 왔다가 뒤로 쭉 끌거나 오는데도 빨리 헤엄쳐 와서 이걸 앞으로 가서 축 하거나. 자, 채비에 기둥줄이 있으니까 원줄이 연결돼 있으면 금방 느낌이 오겠죠? 당기네? 이런 느낌을 크게 받으실수록 저는 작은 거라고, 장담까지는 아니어도 경험상 그랬습니다. 근데 시즌이 딱 10월 한 달만 있는 게 아니고 10월 하순, 11월 초까지도 나가기도 하는데 10월 중순만 되면 사이즈들이 좀 커집니다. 요 녀석들이 그 사이에 좀 커가지고 약아져요. 자, 입질이 어떻게 바뀌느냐. 큰 녀석들을 잡을 때 느꼈는데 찰박이라고 하면 뭐 신발짝 사이즈라고 하는데 거의 성체에 가까운 거는 완전히 시즌 후반에 낱마리로 나오는 편이고, 자, 큰 녀석들이라고 하면 손바닥만한 정도? 몸체가. 아니 뭐 다리까지 해도 찰박이라고 안 하는데 덩치가 큰 녀석들이라고 할게요. 와서 봅니다. 빨리 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콱 가만히 있어요. 이 녀석이 먹는 녀석이 먹을 수 있는 녀석인지 뭐 날 속이려고 하는 녀석인지 와서 가만히 있어요. 그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가지채비를 만드는 이유는 소위 선수라고 하는 분들께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그 배를 타고서 선장님께서 엄청나게 잘 잡으시는 선장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전수받은 건데, 배운 건데, 가지채비를 하니까 조과는 개인적입니다. 가지채비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조과는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냥 유리한 게 아니고 훨씬. 물속에서 이게 유용하는 게 좀 많이 어필했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출조 전이니까 채비를 만들면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 자, 이게 바닥이라고 하고 쭈꾸미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좀 띄우신 다음에 이상한, 묵직한이 아니고 이상한 표현을 달리해서 그만큼 집중하셔야 하고 감도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셔서 그냥 땅에 대시고 한참 기다렸다가 그건 누구나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잡았나, 왜 난 100마리 200마리밖에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서, 물론 초보님들이라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처음이신데도 감도가 좋으셔서 많이 잡으신 분들은 뭐 많이 잡으시고. 근데 바닥에 띄우는 편이, 가지채비를 하실 거면 바닥에 띄우시는 편이 감도를 느끼시기에 훨씬 좋으십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게 좀 이렇게 설명드려봐야, 실전에서 지난번에도 쭈꾸미 그 구슬레기 만들고 실전 그걸 영상을 또 찍어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기본은 그겁니다. 바닥에서 띄우세요. 띄우시고 유속으로 이렇게 좀 애기가 유형을 해서 갑오징어한테 먹이처럼 보이게 하는 액션이 좀 어필될 수 있게 가지채비를 하시는 편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채비를 만들어 가셔서 위로 바닥에서 살짝만 띄우시면 감도를 느끼시는데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조잡한 것 같네요. 조잡한 것 같고, 뭐 짧은 듯 긴 듯 하지만은 설명 들어주시냐고, 영상 봐주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왕눈이 애기 저렴저렴해 보이죠? 뭐 좀 반짝이가 있긴 한데 이것도 저렴합니다. 네, 이거를, 자, 저는 갑오징어 나갈 때 이것만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서더라고요, 부력 때문에.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참 신기하죠? 자, 고리추입니다, 고리추. 이걸 핀도레에 달아줍니다. 이렇게 하던 녀석이 뒤에는, 이거에 대한, 이런 튜닝에 대한 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달아서 어떻게든 유형을 하게. 똑같이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가 물속에서 유형할 때 이런 형태로 되더라고요. 얕은 물에 넣어서 보니까. 그래서 얘를 부력을 좀 달아서 추까지 달아주면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되는데, 무거우니까 가라앉고. 그리고 갑오징어는 조류발이 좀 있을 때, 1, 2물에 뭐 없을 때가 더 좋긴 하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고수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물
늦으면 어물 이 정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형을 하면서 가라앉을 수 있게, 그래서 봉돌과 이 중간 스토퍼 여기까지 길이가 대략 4, 50cm 정도 되게, 자, 가지채비 길이도 한 40cm, 그러면 봉돌에 와서 안 걸리겠죠. 이 길이가 위로 캐스팅이라고 하겠습니다. 물속에 입수시키면서 확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달려있던 원줄과 간섭이 없도록, 엉키지 않도록 이 윗부분도 한 50cm 정도 하고, 가짓줄이 40cm면 이 애기 바늘이 원줄을 건드리지 않겠죠. 그런 거 유념하셔서 채비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